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행복한 2월 되시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유럽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망률이 다른 고소득 국가에 비해 유난히 높은 이유가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의 백신 접종률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고 무증상인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 해제됐습니다. LA 카운티에 어제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5,6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수는 102명이 보고돼서 누적 사망자가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설 송금이 지난해보다 큰 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장기간 고국 방문을 하지 못한 것과 좋은 환율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LA시의회가 LA 시내 인도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리하기 위해서 관련 시스템 개선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 2만 3천 건 줄어 2주 연속 감소세입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8달러 26센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정학적 우려가 커지면서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지난 일요일 잉그로드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열린 NFL 플레이오프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응원하기 위해서 오클랜드에서 온 팬이 경기장에서 구타당해 혼수 상태입니다. 테슬라 자동차가 안전벨트 경고음 미작동으로 전국에서 80만 대를 리콜합니다. 또 테슬라가 이유 없이 급제동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도로교통안전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 특수부대가 시리아 북서부에서 이슬람 국가 IS의 우두머리를 제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대테러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미국 내에서 경찰관을 노린 총격 사건이 잇따르자 오늘 뉴욕시를 방문해 그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여야 주요 후보 4명이 TV에서 첫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사이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여야 후보들 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 속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내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전에 돌입합니다. 선수와 취재진이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되고 있어 현지에서도 열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포틀랜드와의 경기에서 99대 94로 승리하면서 최근에 3연패를 끊었습니다. 오늘 레이커스는 클리퍼스와 경기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의 페이스북 여파가 상당히 큽니다. 페이스북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오늘도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06.4원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고 곳곳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3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2월 3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이런 얘기하기 상당히 조심스럽죠.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잠잠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분석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신규 확진자와 병원 입원 환자 수가 수치상으로 일단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15,6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사망자 수는 1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단 어제 사망자 수 상당히 높았죠. 그리고 그 전날 8,786명이었던 신규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늘어서 15,664명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가 한 달 전과 비교해 20%포인트 정도 낮아진 수치다라는 분석입니다. 입원 환자 수도 계속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도 줄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1,528명, 사망자는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8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신규 확진자 그리고 병원 입원 환자 수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전국적으로도 코로나 하루 평균 확진자는 40만 명대로 하락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1일 기준으로 7일 동안의 일평균 환자가 42만 4,077명으로 집계됐다면서 2주 전과 비교할 때 44%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하루 평균 확진자가 일주일 새에 33.1%가 감소한 43만 8,459명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미국의 신규 환자는 지난달 14일 80만 명을 넘기며 정점을 찍은 뒤에 2주 1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동부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확진자가 2주 새 74%와 70% 감소했고 수도 워싱턴 DC 신규 환자도 73%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서부 캘리포니아 확진자도 40% 하락했습니다. 다만 확진자 후행 지표로 불리우는 사망자는 여전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꺾였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였다라는 조심스러운 말이 나오면서 캘리포니아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캘리포니아주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만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릭 가세텔레 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사진들도 공개되면서 어차피 이렇게 통제되지도 않을 거면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하는 게 낫다라는 캐서린 바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려면 12세 이상 카운티 주민의 80% 이상이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보건국인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일례로 실내 체육관과 사무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샌프란시스코는 주민 백신 접종률이 86%입니다. LA 카운티는 현재 12세 이상 주민 백신 접종률 78%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의 73%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32%에 불과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일주일 평균 주민 10만 명당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50명 이하로 떨어지고 이 수치가 3주 연속 유지될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해도 된다는 기준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LA 카운티는 지난해 방역 지침을 완화했다가 오미크론 확산으로 다시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가진단 키트 픽업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어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무료 자가진단 키트 픽업 프로그램을 카운티 내 도서관 14곳까지 확대해서 추가로 키트를 7,000개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카운티 내 자가진단 키트를 무료로 픽업할 수 있는 장소는 30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카운티 주민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지정된 주소의 도서관을 가서 PCR 자가진단 키트를 픽업해 자신의 집이나 차 안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반납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키트를 픽업한 후 즉시 검사를 하고 픽업한 장소에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미국인 10명 중 7명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몬머스 대학교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0%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일상생활을 해야 한다는 위드 코로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코로나 사태가 통제되고 정상으로 돌아올 것을 보는 응답자는 34%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성이 절반 이상이지만 백신 접종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5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몬머스 대학교 조사팀은 많은 미국인들이 코로나 예방 조치에는 동의하지만 강력한 제재에는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로감이 심하다는 의미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유럽 사무소 소장은 유럽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요인으로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에 따른 높은 수준의 면역,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따뜻한 날씨에는 덜 전파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중증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덴마크가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하고 일부 국가들도 방역 조치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등 방역 규제를 유럽 쪽에서는 계속 완화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늘지만 입원 환자 수가 변화가 없이 잠잠해지자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선택하는 유럽 국가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주춤한 가운데 LA 카운티 보건국의 방역 단속이 새해 들어서도 계속돼서 지난 한 주 동안에만 검사 요원들이 모두 1,400여 곳의 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카운티 내 1,400건 이상을 방문해서 손님의 마스크 착용과 직원의 의료용 등급 마스크 착용과 제공을 점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새해 들어 1월 한 달 내내 방역 단속을 계속했는데 적발된 비준수 업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경고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보건국의 방역 위반 티켓 발부 현황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28일까지 발부된 티켓이 8건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이 서유럽 등 다른 고소득 국가들에 비해서 유난히 높은 이유에 대해서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의 백신 접종률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가을 델타 변이가 유행하던 때를 이미 넘어섰으며 백신이 없던 지난 겨울의 3분의 1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을 시작한 이후 미국의 사망률은 유럽의 다른 고소득 국가들보다 63%나 높다고 뉴욕타임즈는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의 스리다르 교수는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 눈물 날 정도로 매우 높다며 미국은 너무나 뒤처져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백신 접종률이 다른 고소득 국가들에 뒤처져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노년층이나 취약계층의 백신 접종률이 낮은 편입니다. 65세 이상 미국인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12%,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사람은 43%나 됩니다. 영국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중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사람은 9% 뿐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고의로 감염시키는 인체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접촉 이틀 만에 증상이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젊은 실험 참가자들은 비교적 가벼운 감기 증세에 그쳤고 중증으로 악화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YTN입니다. 영국의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은 건강한 18세에서 30세 남녀 36명을 코로나19의 일부로 감염시킨 뒤 2주간 관찰했습니다. 알파 변이가 나오기 전 단계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를 최소 물량 코 안에 뿌린 결과 참가자의 절반인 18명이 감염됐습니다. 코로나19 등장 이후 세계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인체 실험입니다. 기침 등 감염 증상은 바이러스 접촉 이후 42시간 만에 관찰됐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잠복기를 5시간 거친다는 기존 추정보다 훨씬 빠른 것입니다. 감염되고 나서 5일자가 감염력이 가장 높았고 평균 9일 뒤까지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감염 초기 40시간 만에 목에서 바이러스가 처음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코에서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 착용이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매우 효율적 방역이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감염자 중 2명은 중도에 항체가 검출돼 실험이 중단됐고 나머지 16명은 콧물이나 몸살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보였습니다. 인체 실험에서 참가자들의 안전이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다른 바이러스나 백신 등을 살피는 과정에서 인체 대상 연구가 활용되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YTN 이광입니다. 라디오 솔보이 뉴스 2부 미국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거리 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2월 3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남가주는 쾌청한 하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차가운 공기로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낮 기온도 오늘까지는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는 오늘 정오까지 발효됩니다. 남가주의 맑은 날씨는 당분간 지속되겠고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먼저 금요일인 내일 평년 기온을 보이고 토요일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하고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중까지 당분간 남가주에는 포근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예상되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7도, 43도, 밸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은 66도, 47도, 해안 지역은 63도, 47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절기상 입춘을 맞게 되는 한국은 오늘 전국에 대체로 맑지만 남부지방은 흐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1도, 낮 최고 기온 31도로 쌀쌀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거리 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LA 걷다 보면 인도 상태 최악이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자칫 넘어져 피해를 입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LA 시의회가 LA 시인의 인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리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 개선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무슨 조례안이고 내용은 자세히 어떻게 되는지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타운 곳곳에 파지고 깨진 보도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자, 하이힐을 신은 여성과 어린이들이 자칫 발을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LA 한인회에도 파돌로 인해 울퉁불퉁해진 인도를 보수해달라는 한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프리 LA 한인회 사무국장은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는 한인회에 파손된 인도에 대한 불만이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가운데 뭐가 튀어나온 게 있거나 그래가지고 통행 불편하다는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거는 LA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게끔 그 My LA 311이라는 웹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신고하시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LA시가 오래된 도시여서 인도 보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인도 보수 문제가 해결이 더디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나와서 일을 하게 된 노동을 하는 분들이 많은 팬데믹 간의 굉장히 활동 범위가 줄어들었고 실제로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 게 굉장히 러딩이 많이 걸려 있어서 실제로 신고를 하시고 그 부분이 그 보수가 이루어져서 완벽하게 해결이 될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시가 이처럼 최악인 인도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LA시 내 인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기존의 시스템을 손보기로 이일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 승인은 LA시의 인도 보수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롤 감프린 LA 감사관의 권고사항이 채택되면서 이뤄진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갈프린 감사관의 보고서에는 LA 시내 9,000마일의 인도와 파손된 인도 보수 프로그램의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현재 LA시가 인도 보수를 하면서 불필요하게 블락 전체를 새로 깔면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인도 보수가 전체 블락을 교체하는 대신 보수가 필요한 지점을 보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한 시공이 필요한 위치 식별을 위한 시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거용과 상업용 지역 보수를 우선순위로 올릴 것, 시민들의 인도 상태 불만 신고에 대한 보다 신속한 대응 등을 권고했습니다. 갈프린 감사관은 LA 시내 인도 상태는 현재 최악으로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의 보행자들이 통행하기에 불가능한 수준이며 시 인도 보수 프로그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LA 시는 인도를 통행하다 발생한 주민들의 부상으로 1020건의 소송과 1700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으며 합의금으로는 3,500만여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밥 블루맨필드 시의원과 마이크 본인 시의원이 상정한 것으로 앞서 공공노동, 인사, 감사, 그리고 동물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고 2일 시의회 본회 포결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일 조례안 통과로 시 관련 부서는 론 갤퍼링 감사관의 권고사항을 포함해 시 인도 보수 작업을 개선시키기 위한 계획을 정리해 60일 안에 시의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지난 일요일 NFL 플레이오프 챔피언십 경기가 있었던 소파이 스타디움 경기장에서 샌프란시스코 49ers 팬이 폭행을 당해 현재 혼수 상태입니다. 샌프란시스코 49ers 팬이었던 40살의 오클랜드의 거주자 데니얼 루나가 소파이 스타디움 파킹랏에서 머리에 폭행을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피해자는 현재 UCLA 메디칼 센터로 우송됐고 현재 혼수 상태인 코마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수사에 나선 잉글랜드 경찰 당국은 육체적 힘에 의한 폭행이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데니얼 루나의 귀중품들이 그대로 있었다면서 강도에 의한 범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을 당시 이 샌프란시스코 49ers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는 점에서 LA 램스 팬에 의한 폭행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수사 당국은 매우 신중한 분위기 속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11년도 다저 스타디움에서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라이벌 경기가 벌어진 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팬이 주차장에서 심각한 폭행으로 뇌손상을 입었던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운타운 자바시장 한 상업용 건물에서 오늘 새벽에 화재 발생했습니다. 새벽 4시 57분쯤 1310 사우스 월스트리트로 출동해 화재 진화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난 곳은 피코 블루바드 인근 월스트리트의 유니폼 공급 업소가 위치한 2층 높이 건물입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건물 근처 코너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80명이 넘는 소방관들이 약 1시간 정도 진화 작업을 벌여 불길을 잡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소방국은 일단 현재 처음에 쓰레기통에서 시작된 불이 상업용 건물로 번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는 없는 가운데 재산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강풍이 불던 어제 리버사이드 한 대학에서는 거목이 쓰러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베프티스트 대학에서는 어제 100피트 높이 소나무가 쓰러져 한 기숙사 건물을 덮쳤고 당시 기숙사 건물 안에는 다행히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에 거주한 학생 24명은 다른 캠퍼스나 또 캠퍼스 밖의 호텔 또는 집 등 다른 곳으로 현재 거처를 옮긴 상태입니다. 전국의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AT&T가 이달부터 3G 서비스 중단에 나섭니다. 그러면서 다른 주요 이동통신사들도 이 3G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 3G 서비스가 중단되면 그동안 3G 네트워크, 그러니까 구형 휴대전화는 물론 알람 시스템, 태블릿 모두 먹통이 될 수 있어서 미리미리 알아보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휴대전화 가입자 중 기준 3위 이동통신사 AT&T는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마침표를 찍고 2위 T모빌은 3월 31일, 7월 1일 이렇게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합니다. 버라이즌도 3G 서비스를 올해까지만 하고 종료할 예정입니다. 문제들은 이 3G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소비자와 시스템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3G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3G를 이용한 태블릿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침입 감지 알람 시스템 이 역시 3G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죠.
자신의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알람 시스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과거 모델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출시된 차량들도 비상 버튼, 위기 현장 출동 서비스 시스템도 3G 서비스 이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차량 관련해서도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주 한인들의 올해 서울 송금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환율이 좋은 데다가 팬데믹으로 한국 방문이 어려워지자 서울 송금을 통해 안부를 전하려는 마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말경부터 이달 초까지 한인은행들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료 설송금 서비스를 통해 많은 한인들이 고국의 가족과 친지에게 정성 어린 마음을 보냈습니다. 한인은행들이 공개한 설 무료 송금 서비스 기간 동안의 송금 건수와 액수를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송금 액수가 큰 폭 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3배가량 송금 액수가 뛰었습니다. 뱅크 오브 홉의 경우 올해 설 송금 건수는 3,167건, 송금 액수는 843만여 달러로 송금 건수는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지만 송금 액수는 지난해보다 200만 달러 이상 늘었습니다. 한미은행의 경우 올해 설 송금 건수는 2,097건, 송금 액수는 587만여 달러로 지난해보다 송금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송금 액수는 100만 달러 가까이 늘었습니다. CBB뱅크의 경우 올해 송금 건수 82건, 송금 액수 42만 5천여 달러로 지난해보다 송금 건수도 늘었고 송금 액수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오픈뱅크는 올해 송금 건수 181건, 송금 액수 100만여 달러로 지난해보다 송금 건수도 늘고 액수는 3배가량 늘었습니다. US 메트로뱅크는 올해 송금 건수 71건, 송금 액수 14만 4천여 달러로 송금 건수는 지난해보다 늘었고 액수는 소폭 줄었습니다. 올해 미주 한인들의 설 송금 액수가 크게 늘어난 데는 달러 강세로 환율이 좋았던 것이 한몫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 속 한국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 한국 방문이 오랫동안 여의치 않았던 점도 송금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로 풀이됩니다. 방학과 연휴를 이용해 고국의 가족과 친지를 찾아뵙던 미주 한인들이 팬데믹으로 고국 방문이 뜸해지면서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송금 서비스를 통해 달랜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윤호입니다. 에릭 카세티 LA 시장이 스티브 강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대외협력 디렉터를 LA시 센트럴 지역 도시계획위원회 커미셔너로 지명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준안이 가결된 강 디렉터는 LA시의회 표기를 거치면 커미셔너로 정식 임명됩니다. 센트럴 지역 도시계획위원회는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센트럴 지역 내 건물 건축과 부동산 개발, 주류 판매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커미셔너는 임기 5년의 봉사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알렉스 비아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의 권력 남용 여부 논란에 대해 본격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LA 타임즈는 지난해 비아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비판자들을 향한 무분별한 먼지 털기 시기 수사를 진행했다는 내부의 비판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에누바 국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에게 부정적 의견을 내세운 맥스 헌츠먼 LA 카운티 감찰관을 비롯한 공무원 4명과 셰리프국 민간감독위원회 회원 일부가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를 명백한 증거도 없이 수사해서 권력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중간선거와 함께 열리는 LA 시장 및 시의원 등 주요 공직자 선거 벌써부터 열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LA시 윤리위원회의 선거 후원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은 LA시장 후보들 중 가장 많은 198만여 달러를 모아 상당한 격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케빈 델리옹 시의원이 122만여 달러, 존 부스카이노 시의원이 119만 달러로 각각 2위와 3위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많은 96만여 달러를 모은 마이크 피어시 검사장까지 주요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역시 한인 표심 잡기를 위해서 다른 커뮤니티와 마찬가지로 시의원, 시장 후보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틴계와 중국계 혼혈인 케빈 드레용 시의원은 LA 한인타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선되면 부시장 중 한인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 한인타운에 대형 한글 현수막을 걸어놓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케빈 드레용 시의원입니다. 조브 스카이너 시의원도 지난해 11월 한인회를 방문해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인사회에 대한 유대감이 깊다며 시장이 되면 한인사회 현안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거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의원을 30명으로 늘리겠다는 파격 공약을 내세운 마이크 퓨어 검사장은 지역 치안과 관련해 한인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한인단체 주최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며 한인사회에 밀접한 관계를 내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 시장 후보들 중 선거운동을 가장 늦게 시작한 캐런 베스 의원의 경우 한인회관에서 한인단체들 한인대상 민원 서비스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적극 지원을 밝혔는데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 적극 펼쳐나갈 전망이라고 이 관계자 측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드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실업수당 숫자도 줄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만 3천 건이 줄어 2주 연속 감소세입니다. 작년 12월 초까지만 해도 5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연말 연초 오미크론 변이 급속 유행 여파로 3주 연속 증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자 급증세가 꺾이고 기업들이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극복함에 따라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줄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팬데믹으로 지친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서 민간 기업에 취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직난 속의 각 기업들이 교사들에게 높은 급여와 더 많은 자율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방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 분야에서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 비율이 그 다른 어떤 산업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에 다수는 온라인 교육 전환과 또 코로나 방역에 학생, 학부모, 학교 관리자로 인해 지쳤다는 교사들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도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기 시작해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거의 55만 명의 교사가 사직을 했습니다. 전문 직업인 인맥 사이트인 링크드인에 따르면 지난해 새 직장으로 이직한 교사 비율은 62%나 증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 EDD가 추가 실업수당 수령자들에 대한 감사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 2021년 11월부터 140만 명에게 수혜 자격 증명을 요청했지만 5명 중 1명만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즉 수혜 자격 증명 요청을 받은 수령자의 20%만 응한 셈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110만 명이 넘는 나머지 80%가 추가 자료 제출에 불응하고 있다며 2차로 증명 요구 안내 서한을 발송하는 등 재차 고지한 후에도 응하지 않으면 추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혜 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당수가 자영업자나 우버, 도어대시 등의 워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소득과 자영업자 또는 독립계약자 신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해 납세자들이 연방국세청 IRS가 개설한 세금 환불 진척 상황 체크 웹사이트에는 무려 6억 3,200만 번이나 접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IRS에 따르면 공식 웹사이트의 경우 조회수가 20억 건을 넘었고 또 IRS에 걸려온 전화는 모두 2억 8,200만 통으로 이 가운데 11%만이 직원이 응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IRS의 세금 보고 처리가 지연되면서 세금 환불을 신속히 지급받지 못한 납세자들 문의가 폭주하는 등 업무 적재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반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올해 세금 보고 시즌도 지난해처럼 서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전망합니다. 실제로 IRS는 지난달 세금 보고 서류 접수 시작을 발표하면서 세금 보고를 최대한 빨리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디렉트 디파짓으로 세금 환불을 신청해야 그나마 서류 처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남가주 가스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전국 자동차 협회와 유가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LA 카운티 레귤러 가솔린의 갤런당 평균 가격은 전일보다 2.8센트 오른 4.70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2월 19일 이래 가장 큰 폭 하루 상승폭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역시 3.2센트가 오른 4달러 68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펙 플러스의 원유 증산 유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7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앞으로 지정학적인 긴장감으로 인해서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JP모건 체이스의 세계 원자재 리서치 책임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이 확실히 커지고 있다며 긴장이 격화된다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지난해 55% 상승한 데 이어서 지난달에도 배럴당 12.4달러 급등해 2020년 5월 이후 월간 최대의 상승폭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커피 원두 가격 상승으로 세계 소비자 손안의 커피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커피 업체들이 앞다퉈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커피 원두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가 임금과 다른 비용의 상승이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커피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안전벨트 경고음 문제로 81만 7천여 대를 리콜합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오늘 아침 리콜 대상 차량에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출발할 때 울려야 하는 경고음이 작동하지 않아서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해 특정 상황에서 경고음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지난달 31일 기준 해당 문제와 관련된 충돌 사고나 부상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도로교통안전국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 문제를 지난달 6일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이 발견해 인지하게 됐고 그 이후 자체 조사를 거친 뒤 지난 25일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관련 소식도 다른 하나인데요. 갑자기 브레이크가 저절로 작동해서 제동이 걸린다는 운전자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도로교통안전국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에 접수된 관련 민원들을 보면 테슬라와 협의 과정을 거쳐 데이터상 관련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직 조사 중입니다. 웹사이트에 올라온 운전자 민원에 따르면 지난달 한 운전자는 위스콘신에서 차량을 몰고 가던 도중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려 사고가 날 뻔했다라고 민원을 올렸고 전국 곳곳에서 이와 비슷한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합니다. 관심 없으신 분들도 계시나요? 전 세계 28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4%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관심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얼마나 나올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아무튼 중국은 동계올림픽 성화를 들고 만리장성을 넘고 수중에서도 불을 붙이는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이유로 통제 속에 성화를 봉송하면서 중국 알리기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관심이 많이 없어요. 아무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LA 시간으로 내일 새벽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전에 돌입합니다. YTN입니다.
베이징시 외곽에 위치한 만리장성 바다링 구간 동계올림픽 성화를 들고 천천히 달리는 주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수십 미터마다 성화를 이어붙이면서 바다링 구간 만리장성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른바 수중봉송도 최초로 진행됐습니다. 맷돌처럼 생긴 로봇이 성화봉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다른 성화봉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어 물 밖으로 다시 나와 이번에는 사람에게 성화를 붙여줬습니다. 이번 베이징 성화 봉송 행사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일반인들의 접근이 제한됐습니다. 엄격한 통제 속에서 필요한 소수 인원들만 참가해 전시성 행사로 진행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림픽 폐쇄구역 안에서만 하루 50명이 넘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절반 정도는 선수와 코치 등 선수단에서 나와 방역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이나 숙소 등이 일반 지역과 차단돼 있다 보니까 베이징의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2~3명 정도로 이전보다 오히려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현재 폐쇄 루프를 통해서 선수와 취재진을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취재진의 생활은 제약의 연속입니다. 정해진 호텔에 머물면서 미디어 센터와 경기장만 오갈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묵고 있는 미디어 호텔 마당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높은 담장과 함께 자물쇠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정해진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단 한 발자국도 걸어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호텔 측은 아예 물과 각종 비품을 알아서 가져가도록 복도해뒀고 방역복으로 꽁꽁 싸맨 직원들이 소독을 이어갑니다. 식당 한 곳을 제외한 내부 시설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는 곳은 임시 매점이 유일합니다. 호텔에서 나갈 때는 짐 검사를, 호텔 마당에서는 매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창밖으로만 볼 수 있는 베이징 시내에는 곳곳에 걸린 배너만이 올림픽이 열린다는 걸 알려줄 뿐 축제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새둥지라는 뜻의 야오차오로 불리는 베이징 국가체육장은 개회식 준비에 한창입니다. 펜스로 둘러싸인 경기장 주변은 오가는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연출은 14년 전과 같이 중국의 거장 장이머우 감독이 맡았습니다. 개회식과 경기 관람은 수용 인원의 최대 절반까지 모두 중국 본토 거주인만 가능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가득한 가운데 눈과 얼음의 축제가 그 준비를 마쳤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NBA 소식입니다. 3연패를 당하고 있던 LA 레이커스 어제 홈구장으로 돌아와서 경기를 가졌습니다. LA 레이커스는 어제 홈으로 돌아와서 제가 지금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와의 경기에서 99대9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상당히 오래간만이죠. 앤서니 데이비스가 어제 경기에서 30득점을 올리면서 3연패를 끊는 데 선봉했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결장했죠. 지금 부상 정도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장기간 또 경기에 못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7시에는 LA 클리퍼스와 LA 레이커스가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경기를 갖습니다. 메이저리그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가 미국행 일정이 늦어지면서 제주에 이어서 거제에서 훈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더그아웃 장면이 팬들 기억에 생생한 류현진의 옛 동료인 푸이그는 같은 날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YTN입니다. 토론토의 유현진이 거제에서 2월을 맞이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직전 폐쇄로 출국이 늦어지면서 제주에서의 2주 훈련에 이어 하나 캠프가 차려진 거제에서 몸 만들기를 이어가기로 한 겁니다. 설 연휴를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보낸 건 성인이 된 이후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평상시에도 한 2월 중순에 캠프가 시작되기 때문에 뭐 그 이유가 되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때를 시작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팀 에이스에서 밀려나 제3선발로 추락하며 자존심을 구겼지만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10년 차가 된 올 시즌도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몸 조심하는 게 뭐 첫 번째인 것 같고 항상 목표로 하는 뭐 30경기 선발 투수가 30경기 이상 나갈 수 있는 몸 상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만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코리안 몬스터가 거제 캠프에서 훈련을 시작하는 날, LA 다저스 시절 동료 푸이그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낯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키움 유니폼을 입게 된 옛 동료 소식에 류현진은 대단한 도전이라며 KBO 리그에서의 성공을 응원했습니다. 항상 저도 하는 얘기지만 적응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동 푸이그는 일주일 자가격리 뒤 10일 전남고흥 스프링 캠프에 합류하게 되며 캠프 구성이 늦어지는 류현진은 출국일이 여전히 미정이지만 한국 땅에서 둘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핵심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토트넘은 SNS를 통해서 소니가 돌아왔다 라고 글을 올리면서 훈련에 참여한 손흥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토머스 기자는 손흥민이 훈련에 복귀했고 브라이튼과 FA컵에 출전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것 같다라고 공개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이 사진 속의 손흥민 선수는 밝은 얼굴로 해리 윙크스 등과 함께 훈련을 소화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2022년 2월 3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